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8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계자문 공도자왈 하이위의내야 왈 행오경고 위지내야 향인장어 백형 일세 즉 수경 왈 경형. 여러분 저기 나오는 맹계자는 맹자의 제자였던 맹중자의 동생인데, 형은 맹자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을 하는데, 동생인 이 친구는 맹계자는 그렇지 않고 때로 맹자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맹계자가 공도자에게 묻기를, 공도자는 맹자의 제자이죠. 하이위 은혜야. 맹자는 항상 인의 예지가 모두 내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인의를 늘 강조하다 보니까 인도 의도 다 내재적인 것이라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의를 얻어서 풍부받아서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의 예지가 바로 성선설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자네 스승이나 맹자님이나 자네는 왜 늘 의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느냐. 이 맹계자는 의가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이 의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의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의자는 원래 의자는 이 의자의 가차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의자는 이 의자의 가차자예요. 그럼 이 의자가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 이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죠. 그런데 이 의자는 실제로는 이 의자의 원래의 본자는 이 의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떠뜻할 의자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인의 예지할 때 예지하면 원래는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발음이 똑같다는 뜻에서 이 의자가 들어가서 있고, 오랫동안 쓰이다 보니까 이 글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땅의 혹은 옳을의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이 의자는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떤 꽁이 깃털도 좋고 아름다운 새의 깃털도 좋고, 혹은 비단을 가지고 만들어도 좋고 한 이 장식이에요. 장식품입니다. 장식품이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창과자죠. 창과자의 번글자입니다. 창과자의 번글자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날카로운 날이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일종의 도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긴 창 혹은 도끼를 단 긴 창,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의자의 번글자입니다, 여러분. 의자의 번글자예요.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중국에서 경학을 하거나 혹은 문자학을 하거나 문서철에 고대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바로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해 내려온 거, 이 부분이 바로 장식 부분,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자는 바로 이 도끼, 창 같은 긴 창, 적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이게 아자가 바로 아자가 나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나를 하다 보니까 이 글자를 빌려서 쓴 거예요. 이를 가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 의자는 원래 무슨 뜻이냐? 이 의자는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정인이 떳떳한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나 어떤 고위 관료가 할 때 사회를 할 때 의장대가 바로 가진 이 전쟁용 이 무기가 아니라 의장용 무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이 관훈장이 쓰는 칼이 청룡 언을도죠. 그리고 이 방천화국 누굽니까? 여포가 쓰는 방천화국. 그리고 장팔삼호 누굽니까? 그것은 이 장비가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가 전부 실전용이 아니라 의장용 무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언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언제 거냐 하면 원나라 말, 명나라 초 이때의 그러니까 이 원명 시대 때의 의장용 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전용이 아니에요. 하도 무거워서 실전하다 보면 한번 적을 하나 죽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황당한 그런 무기들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잘 들지도 못하는 무기입니다. 이상한 말씀 같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게 바로 이렇게 의장용 무기 의자에다가 장자는 의장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장할 때 그 의자예요. 그런데 이 의자가 원래 의장용 무기 이 의자가 조금 전에 말하는 그 의자 그러니까 뭡니까 옳다 그리고 떳떳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자기의 의미를 되찾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맹자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글자를 이렇게 따지느냐 하는데 우리가 옳을 의자 떳떳할 의자를 하도 오랫동안 널리 쓰다 보니까 원래 어떻게 생긴 글자인가를 좀 궁금한 분도 계시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옳을 의 떳떳할 의의 본글자라는 이 글자는 뭐냐? 우리 보통 지금 떳떳할 의자로 쓰지 않습니까? 의당 그러해야지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의당 할 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떻게 된 글자이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모양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이 음식을 담는 통입니다. 2단으로 되어 있어요. 2단으로. 그래서 여기 속에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그리고 이게 이 고기 육자 있지 않습니까? 고기 육자를부터 이렇게 쓰는데 잘 쓸게요. 거기 후세에 와서는 이렇게 쓰는데 원래의 고기 육자의 모양은 이렇게 하고 이런 모양이 됐었어요. 이 덩어리에 여기 뭡니까 고기의 결. 그런데 이것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 이게 바로 의자인데 의자는 뭐냐면 이 도구는 어디에 쓰느냐면 제사를 지낼 때 큰 제사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제기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상들에게 고기를 많이 담은 통을 얹어놓고 또 다른 것을 많이 넣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거기서 떳떳하다. 조상의 은혜를 받아서 이 몸을 타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고기도 잡고 과일도 만들고 혹은 뭡니까 이 곡식도 해서 풍성하게 해서 제사를 올린다. 참 떳떳하다 하는 거기에서 이 떳떳함이란 말이 생각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왜 이렇게 변하느냐면 이게 뒤에 오면서 이 부분이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것이 이 지붕이 아니에요. 이 제기의 윗부분이 떨어져 이렇게 되고 밑에 이 부분은 이 고기 두 개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이 고기는 어디로 가느냐? 뒤에 보면 이렇게 된 글자 있지 않습니까? 조두 할 때, 이게 조나 두는 둘 다 제사상에 올리는 이 도구지 않습니까? 조두, 이 제사라는 말을 조두라 그러는데, 여기 살아있죠. 고기들이. 예. 그리고 지워버린다면, 요 부분이 조금 전에 말한 다자. 이 다자는 바로 원래는 많다는 뜻인데, 뭐가 많으냐? 이게 뭐 잘못해가지고 이 달 혹은 저녁석, 하룻밤 여러 저녁석, 이게 아니라 고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 고기가 많다 해서 고기는 빠지고 많다고 이렇게 널리 쓰인 겁니다. 넉넉하고 많다. 예. 그래서, 많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에 보면, 논어에 보면, 이 논어 향당편에 보면, 공자님이, 음식 예절을 음식하는 습관을 쭉 적어내 보면 육수다. 고기는 비록 육수다. 예. 그러나 뒤에는 뭐냐면 사기, 밥 먹은 기운을 넘게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고기는 조금 잡수지고 밥을 많이 잡수셨다. 때때로 어떤 사람 보면 고기만 먹고 밥은 적게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육수다, 불사승사기, 예. 불사승사기 이런 구절이 있는데 복잡한 거 생략하고요. 좀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만은 하여간 맹계자가 공자의 제자인 공도자에게 묻기를 어째서 의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계자가 누굽니까? 공도자가 대답하기를 행오경, 내 속에 있는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내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있던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의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맹계자가 또 묻습니다. 예, 맹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맹계자가 향인장어 백형 일세, 즉 수경. 향인이라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백형은 누구냐면 바로 공도자의 형님. 공도자의 형님, 자네의 형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 그러면 누구를 공경하지? 그랬더니 당연히 이 공도자가 경형, 형님을 공경해야지 누구를 공경합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맹계자가 또 묻습니다. 맹계자가 묻기를 작적수선. 이 작이라는 것은 술을 따르다. 수작할 때 술을 붓고 따르고 뭐 받고 하는 거죠. 수작이라 그러잖아요. 예, 수작을 건다는 말이 원래는 술잔을 주고받고,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적수선, 술을 따라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한 잔 먹을 때 술을 따르잖아요. 뭐 옛날에는 술을 친다 그러기도 하는데, 술을 따를 때는 너 형님도 거기 있고 너 형님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은 분도 거기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술을 따르느냐. 예. 그러니까 누구 맹자의 제자인 누굽니까? 그 공도자가 선작향인, 당연히 마을에 우리 형님보다 나이 많은 동네 형님한테 먼저 따라야지. 이게 장유유서라 그래서 중국 고대로부터 이게 아시아에 널리 퍼진 일반 윤리가 됩니다만은 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의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대의 여러 가지 예절 가운데 이 마을 향자를 쓰고 향음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향음주례라는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 후기에까지도
향음주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부활해서 하기도 하고 했죠. 부활시켜서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을에 있는 한 1, 200명이 되면 누가 형인지, 어떤 사람은 조로해가지고 50밖에 안 된 사람 70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70인데 60으로 보이고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형인지를 알기 위해서 향음주례를 할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앉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부터 술을 따르고 차례대로 따라 이래가지고 얼굴을 익히고, 아, 우리 마을에서는 지금은 어떤 어른이 제일 어른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향음주례라고 그러죠. 뭐 이게 이렇게 커져 나갑니다만은, 뭐 마을에서 몇 사람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도 술을 한 잔 먹을 때, 그때 자네는 말이야, 그 공도자 자네는 자네 그 형님이 있고 그 옆에 형님보다 나이 한 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술을 먼저 따르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이 공도자가 당연히 우리 형님이 아니라 마을 형님, 마을에 있는 나이 우리 형님보다 한 살 많은 그분에게 따라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맹계자가 다시 또 여기든 소경제차 소장제피 과제의 비유내야, 요거는 바로 공도자의 누굽니까, 맹계자의 말입니다. 맹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경제차, 소경제차라는 것은 뭐냐면 공경해야 할 대상은 제차. 이 제차랑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형이란, 실제로 공경해야 될 것은 너희 형님인데, 소장제피, 어른으로 여겨야 될 사람은, 장자는 어른으로 여기다. 너는 저기 있다. 바로 너 형님보다 한 살 더 많은 동네 형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제외,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떳떳한 의자죠. 떳떳한 것은 바로 밖에 있지, 안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자네가 형을 공경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공경을 표하니, 그 의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도자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도자 불능답이라는 건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투덜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맹자가 계신 데로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요 맹계자를 만났는데, 맹계자가 있고 맹랑한 인간이 이렇게 해서 저를 말문을 딱 막아 말을 못했습니다. 이고맹자, 이라는 앞에 있던 여러 사실, 그 전체 사실들을 맹자에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맹자왈, 그 다음부터는 뭐 한참 동안 가면서 너 가서 이렇게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대화 좀 하자고 해서 이 맹계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숙부호 경제호. 이게 뭐냐면, 당신은 그러면, 숙부를 더 공경합니까? 당신의 아우를 더 공경합니까? 공경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죠? 이 맹계자는, 계자가 막내 계자이기 때문에, 맹중자는 맹자의 제자이죠. 막내이기 때문에 동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의 누굽니까? 어디 갔죠? 이때의 숙부와 경은, 쟤는 꼭 자기의 누굽니까? 친형제가 아니어도 사촌까지도 포함, 혹은 육촌, 팔촌까지도 같은 형제로 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동고조의 자식들은 되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말이죠, 쭉 서로 알게 했습니다. 번호를 1, 2, 3, 4 번호를 매긴 역사가, 오랜 긴 역사가 있어요. 그 소십이라는 거면 소씨 가운데 그 고조부까지 쳐서 12번째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원구 하면 바로 백거의 친구인 원진이잖아요. 원진이 고조부터 쳐가지고 쭉 쳐가지고 이 9번째 손자, 증손자 9번째, 뭐 형제 가운데 뭐 이렇게 사촌, 육촌 이렇게 쭉 쳐가지고
그 집에서 9번째. 그래서 원구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있었다 치고, 그래서 여기 달리 얘기하면 여기서 이 경숙부, 자, 숙부를 공경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생을 아우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맹계자가 피가 맹계자죠. 장 뭐뭐라고 말할 것이다. 경숙부 당연히 그거야 숙부를 공경해야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시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라 이거죠. 제위시즉 수경. 그런데 그 맹형의 아우가 시가 되었다. 시가 되었다면 수경 누구를 공경하느냐? 그 숙부하고 아우하고 가운데 숙부를 공경한다 그랬지만 당신이 만약 당신의 아우 중에 사촌 동생도 좋고 유촌도 좋고 아우가 고조부 하는 정조부 제사를 지내는데 시가 되었다. 그러면 누구를 공경합니까? 물었더니 그러니까 그가 경제라고 말할 것이다. 경제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놓고 죽음 시 그잖아요. 그때는 가짜자이고 이 원래 시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양이에요. 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양에서 이 글자가 다시 나왔어요. 이자가 나왔어요. 이자가 이것도 이 의미 원래 그 모양은 한 사람이 활을 메고 있는 모양인데 예. 이 국군 같은 거 활을 메고 있는 모양인데 의미로서는 뭐냐면 편안하게 앉아있다 이런 뜻을 썼어요. 그래 이 글자에는 이 평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자는 뭐냐면 이건 뒤에 달리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시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 뭐 50명, 100명 많으면 50, 100명 모이잖아요. 예. 옛날엔 한 집에 한 10명씩 막 낳고 했으니까. 그럴 때 그 제사를 받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부, 예. 사대라면 고조부 되겠죠. 그 제사를 받는 분과 가장 닮은 후손을 뽑아내가지고 제사가 큰 제사상, 여기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기 수십 명이 줄을 섰다면 여기에다가 탁 자리를 편안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앉아있게 해요. 앉아서 이 사람 뭐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왜? 이때는 이 사람이 시가 딱 되면 이 사람은 제사를 받는 사람이 되니까 제사를 받는 분의 영혼이 실려가지고 대신하는 거예요. 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 그런데 이건 대개 보면 아동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뭐 정조 할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닮은 손자나 정손자를 제일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시동이라고 그랬죠. 뭐 아이가 아니면 그냥 시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되면 누구나 공경하지, 누구보다도 뭐 여기 앉아있는 자기보다 학년이 높은 뭐 저 형님이라든지 삼촌이라든지 뭐 육촌 그 다음 뭐 친척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제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당신의 아우가 시가 되어가지고 또 시가 되기 며칠 전부터 뽑아가지고 편안하게 목욕하고 잠 잘 자고 음식 잘 먹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 지는 날 또 제사도 잘 받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시가 되었으면 누구를 공경하느냐? 참 제가 좀 빠져먹었는데 자, 이 시가 이게 결국은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와서 이 기탁을 하는 그런 장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처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위 소찬, 시위. 그 시라는 그 시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이 휠소자에다가 찬자, 시소자는 말 하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 보면 이 소라는 건 뭐냐면 무엇 하기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기만 한다. 이 찬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찬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말 알자인데 이게 뭐냐면 뼈다귀예요.
이 뼈만 있겠습니까? 이게 고기도 좀 붙어 있겠죠. 그리고 갈비뼈, 갈비 아니겠어요? 갈비? 이게 뭡니까? 손이잖아요? 손. 그래서 손으로 갈비를 뜯는 모양, 먹어요. 갈비를 뜯어 먹는 모양. 이게 뭐냐 하면, 배불리 먹다. 예? 뭐 반찬 하기도 하잖아요. 예, 밥 먹을 때 그 고기도 뜯어 먹고 하니까. 이 시위소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잘 먹기만 하는 거. 시동 혹은 시위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되어 가지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고 놀면서 골프나 치고 놀고 월급만 받고 술이나 먹고 변학도처럼 말이죠. 기생점거나 하고 이런 인간을 행정은 영 꽝이고 이런 인간들을 시위소찬. 예. 시위소찬하는 그 인간들을 많이 드러내고 없애야 회사도 되고 나라도 되고 기관도 되고 이렇게 하겠죠. 곳곳에 이런 시위소찬하는 무리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시위소찬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고 그래서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피장활 경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자활, 자 맹자가 자기 제자인 이 공도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오제기경숙보야. 여보시오, 여보시오, 맹계자. 당신이 얼마 조금 전에, 숙부를 공경하다고 했던 말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전에는 저 숙부를 공경해야 한다고, 아우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우가 시가 됐다고 해서 아우를 또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니, 그런데 여기 오제기 경숙부야 다음에 사실은 이 금즉 경제야. 요 다음에 이 금즉 경제야가 생략되었어요. 예, 생략되었습니다. 오제기 경숙부야 이 금즉 경제야. 좀 전에는 무조건 숙부를 먼저 공경한다고 말하더니 또 그 말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아우를 공경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보는 것이죠. 그러면 피장월 이때 피는 당연히 누굽니까? 맹계자죠. 맹계자가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맹자가 지금 계속 말을 꾸며내는 거죠. 제위고야. 내가 아우였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나 정조부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제위. 그 시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네도 여관 제위고야. 그럴 때는 자네도 역시 말하기를 또 같이 따라서 이어서 역시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향인. 그러니까 너 형님보다도 한 살 더 많은 향인을 우선 향음주례나 술 먹을 때 먼저 잔을 그쪽에 쳐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잔을 받아야 할 나이 많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예괄 제위고야. 이렇게 얘기하라 이겁니다. 제위고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음주례에서 뭐 작은 음주례건 큰 향음주례건 술을 먼저 받아 먹어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용경. 용은 이 용자는 이때 용자는 이 상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 평상시에 평상시 공경은 제형. 당연히 형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형에게 있고, 사수라는 것은 잠깐 사이란 말이에요. 잠시라는 말. 잠시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잠자. 잠시 건문을 읽겠습니다. 건문을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잠자잖아요. 예, 잠자. 자, 그런데, 용경은 제형이요. 그 다음에 사수지경. 사수는 잠깐 사이의 공경은 제향인. 예, 향인은 달리 말하면 누굽니까? 이 향인에 있다. 그러니까 마을의 형님, 형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있다. 제향인. 이렇게 얘기하라 이겁니다. 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다음에
뭡니까? 계자가 뭔지. 자, 이 맹계자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자, 절마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인데 갑자기 왜 저렇게 나타났지? 아마 저 선생이 뒤에서 사주를 하는 모양이구나. 아주 이 맹계자가 머리가 아주 좋았더라면 이렇게 짐작을 했겠죠. 예,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계자가 지금 하는 말을, 공도자가 하는 말을 다 듣고는 왈. 응? 그러면 경숙부즉 경. 숙부를 공경할 때는 숙부를 공경하고, 경제즉공. 그러니까, 시위에 있는 아오를 공경할 때는 아오를 공경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공경이라는 것이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까 공경뿐만 아니라 의라는 의가 밖에 있는 것이지, 비유내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면 이렇게 감아쳤습니다. 이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을 억지로 자기 합리화한 것이죠. 예. 그랬더니 공도자가 이때는 맹자가 시킨 게 아니라 공도자 스스로 깨우친 것으로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겁니다. 예, 뭐라고? 동일즉 음탕. 겨울에는 사람들이, 탕이라는 건 따뜻한 국물이잖아요. 따뜻한 물. 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여름에는 음수, 그냥 끓이지 않는 맹물, 냉수로 해서 물을 마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 여름에 뜨거운 물을 마시면 뒤에 중국 사람들은 건강에 그게 이거보다는 건강에도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여름에 물을 데워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처럼 찬물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보다 평균 연령이 더 장수하는지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하여간 그런 풍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시대 이 당시에는 겨울에는 뜨거운 뜨순물을 먹고 여름에는 찬물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연즉 그렇다면 음식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역제외야. 이때 야자는 어떤 의미냐면 그것도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바꾸면 비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것도 그럼 밖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뜻인데, 이때 외자는 사실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야자 물음표 그것도 우리 밖에 있는 것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 얘기 중에서 경자가 여러 번 나왔죠. 경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경자는 조금 간단히 설명하면, 원래는 이게 이 사람이고요. 서 있는 사람이고, 머리 위에 뭔가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여자라고 봅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행동을 어떻게 하라, 어디 가서 더 훌륭한, 더 큰 인물들을 누구 만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라 하면, 물었을 때 대답하는 모양을 입을 달아놓은 걸 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구자가 아니고 경자인데, 원래 경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자가 됩니다만은, 예, 구자가 됩니다만, 원래는 경자예요. 떨어져 있죠, 여기에 장식이. 예. 그런데 여기다가 뒤에 와서 약간의 이 강대성을 가한다. 그러니까 손에다가 막대기를 들어서 여기를 좀 궁둥이를 좀 집어 넣으세요. 바로 펴고, 이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이게 경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의 경의 원래 뜻은 뭘까요? 엄숙이라는 의미가 먼저였어요. 아주 엄숙한 태도.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춘추 전국시대에 와서는 공경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숙에서 공경, 두 개 다가 한꺼번에 쓰이기도 하면서, 뒤에 와서는 공경지심이라는 우리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맹자가 예를 얘기할 때 공경지심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경자를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고 전부 그냥 이 풀초처럼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구자, 예.
식물 가운데 구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칭하던 것인데 하여튼 혼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자도 여기 경자도 나오고 아까 이제 의라는 거, 의제외야 의가 지금 인의 할 때 인과 의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네요. 아까 그 마지막 이 경자, 이 경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엄숙하다, 공경하다. 그럼 더 공경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 그래가지고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정자 가운데 아오인 정의 있잖아요. 정의, 정자라 그러죠. 정자. 이 정의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경자를 주석을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일, 적, 주일무적. 하나에 전념하여 하나에 딱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잡념을 가지지 않고 이게 주일이 하나에 아직 그 마음을 고정시켜서 이게 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잡념으로 흘러가는 것, 갈적자입니다. 잡념이 생겨서 이래저래 흩어져 가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정신 통일, 그리고 잡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주 순수한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이다. 경. 이렇게 해야 경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잡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잡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자기 일에 자기 직업에 정말 충실한 것을 경업이라. 그리고 경업 정신이 정말 필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무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경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업 정신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자기의 맡은 책임 직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잡념을 가지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